안녕하세요. 2학년 문화 김희연입니다. 오늘은 정지상의 송인이라는 시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을 먼저 볼까요? 송인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한자를 한번 눈여겨봐 주세요. 이거 무슨 송이게요? 맞아요. 보내다 송입니다. 택배를 발송하다 할 때 쓰이는 그 송자인데요. 자, 그러면 누구를 보낸다는 거야? 그지? 사람을 보낸다는 거야. 그러면 이 시는 만남에 대한 시일까? 이별에 대한 시일까? 이별에 대한 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들 충분히 그 주제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별하는 상황에서 어떤 정서겠어요? 슬픔의 정서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이별의 정한이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별하는 상황에서 시적하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가지 말라고. 내 곁에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고 싶었겠지? 하지만 이야기를 못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슬픔은 가슴에 남아있을 거고요. 그 가슴에 응어리가 지겠죠. 그 응어리를 우리는 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한을 그래서 정서적으로 표현을 하면 정한이라고 합니다. 자,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가 나타나 있다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자, 궁금하죠? 교과서 166쪽을 펴주세요. 자, 선생님과 함께 본문을 낭송해 보도록 합시다. 비개인 긴 뚝에 불빛이 고운데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자, 어때요? 낭송을 하니까 애절한 그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정지상의 송이는 고려시대 때 창작된 작품이에요. 그때는 아직 한글이 창제되기 전이죠. 그래서 정지상은 한자로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한시라고 하고요. 한시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지만 지금 교과서에서 보듯이 어떤 구성인지 여러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한시 종류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몇 줄짜리 한시예요? 네 줄짜리 한시죠. 그러면 한 줄에 몇 글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맞아요. 7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런 한시를 칠언절구라고 해요. 7글자가 있고 4줄짜리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4줄짜리니까 4단 구성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우리 3단 구성 이야기할 때는 기서결 이런 식으로 나눠봤는데 4단 구성은 기승전결이라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기구, 승구, 전구, 결구 이런 식으로 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이별의 정한이 나와 있는 이 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 방법이 쓰이는지, 어떤 이미지가 쓰이는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비개인 긴뚝에 풀빛이 고운데 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비가 왔다가 개었대요. 그러면 훨씬 더 맑고 청명한 날씨가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자, 풀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에 씻겨서 아주 깨끗하게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그 빛깔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 머릿속에 그려졌나요? 자, 그려졌다면 비가 갠 후에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에서 이 고운 풀빛 무슨 색깔로 그릴 거예요? 색연필 잡았죠. 자, 그러면 풀빛이 곱다라는 거 머릿속으로 상상도 되고요. 색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감각적인 이미지 중에서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중에서 어떤 거를 주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시각적인 이미지를 사용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적 화자가 있는 공간을 시각적으로 제시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고요. 아름다운 자연, 봄날의 그런 경치를 보여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구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승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시적 화자 뭐 하고 있을까요? 남포에서 인보내며 슬픈 노래 부른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임을 보냈어요. 송인한 거지. 이별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적하자 마음이 어떻다고?
그렇지. 직설적으로 나와 있죠. 슬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별의 상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비극적인 상황이 펼쳐지는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적하자 기분이 슬프다라는 것도 확인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대요? 노래를 부르고 있대요. 자,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속에 지금 사람이 한 명 서 있는데 슬프게 노래 부르고 있는 모습을 한번 그려주세요. 자, 그림도 그릴 수 있지만 소리도 들리죠? 어떤 소리? 애달픈 곡조. 그런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슬픈 노래 부르네에서는 어떤 감각적인 심상이 사용이 된 거야? 그렇지. 청각적인 이미지가 사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잘했고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별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별의 공간은 어디일까요? 맞아요. 남포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 남포는 진짜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 이별의 공간인데 구체적으로 그 지명이 어딘지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고 평양에 있는 지명이에요. 대동강 쪽 지명인데 지도를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평양이 여기 있다면 남포가 여기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여기를 흐르고 있는 그 강물이 바로 대동강물입니다. 이 대동강물에서 배를 타고 아마 이미랑 나랑 헤어지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슬프다라는 정서가 투영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승구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잘했고, 우리 그러면 기구와 승구를 이렇게 두 개 묶어 볼게요. 자, 묶어서 두 가지가 어떤 표현 방법이 쓰였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자, 비개인 긴뚝에 풀빛이 곱다고 했지. 자, 풀빛이 곱다는 거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타낸 건데 어떤 감각적 심상으로 나타냈다고요? 그래, 시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냈다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자연은 아름다운데 지금 내 상황은 어때? 그래, 슬프지. 나는 슬퍼. 근데 내가 슬프다는 걸 어떤 감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냈어? 맞아. 청각적인 심상으로 나타냈다라는 거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감각적인 심상이 다르게 쓰였다는 거 여러분들 체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 자연과 나를 그 관계를 아는 거예요. 자, 지금 자연은 아름다워요. 너무 좋지. 긍정적이야. 하지만 나는 이별했기 때문에 슬픈 거야. 자, 그러면 자연과 나를 비교해 볼까요? 서로 비슷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아니면 대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렇지. 대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자연과 나를 대조함으로써 어떤 감정을, 어떤 정서를 조금 더 강조해 줄 수 있을까? 나의 슬픔을 더 강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해서 슬픔이 고조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우리 이런 거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헤어졌는데 그때 마침 벚꽃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꽃놀이를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나는 같이 갈 사람이 없네? 그러면 더욱더 외롭고 더욱더 쓸쓸하고 더욱더 슬퍼지겠죠. 그런 마음이랑 생각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기구, 승구 묶어서 대조라고 써주면 되고요. 이 대조라는 표현 방법의 효과,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비해서 슬픔이 고조된다 라는 정서를 심화시킨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잘했어요. 자, 이제 전구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또 지명이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남포에서 헤어진다고 했잖아요. 자, 이미 떠났고요. 나는 이미 떠나간 그 자리에 있는 물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물이 바로 대동강물이에요. 자, 그러면 대동강도 무슨 공간이 되는 거야? 만남의 공간, 이별의 공간? 그렇지, 이별의 공간이 되는 거지. 자, 구체적인 지명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진실하게,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대동강물이 언제나 마르려나 라고 표현해주고 있어요. 마른다는 거야? 안 마른다는 거야? 마르지 않는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자, 언제나 마르려나에서 물음표를 찍고 싶지만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하지 않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죠. 답변이 필요 없어요. 따라서 우리 이런 거 무슨 법이라고 볼 수 있어? 서리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대동강물이 안 마른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결구에서 그 이유가 제시가 됩니다. 같이 볼게요.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라고 하네요. 자, 대동강 물결 흐르고 있는데 그 물결은 푸른 물결과 연결이 되겠죠. 자, 이 대동강 푸른 물결에 누가 또 물을 보태는 거예요? 이별의 눈물을 보탠다는 거예요. 자, 이별의 눈물, 이별에서 슬퍼서 울고 있는 나의 눈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대동강변에서 뭐 나만 헤어지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이별의 상황을 겪으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려가지고 이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와, 대단하죠. 그래서 나의 슬픔을 많은 사람들의 슬픔으로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이별 눈물과 푸른 물결 여러분들 한번 네모칸 한번 쳐보고요. 대동강물이 마르지 않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때 대동강물을 푸른 물결과 같다고 본다면 색칠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색으로? 푸른색으로. 자, 그러면 무슨 심상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 시각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대동강물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슬프게 울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뭔가 그 마음이 그려지나요? 자, 그래서 결국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별의 정한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기구와 승구를 두 개 묶었듯이 정구와 결구도 두 개 묶어보세요. 여기에서도 표현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대동강물, 이별 눈물, 푸른 물결 같이 볼까요? 자, 지금 대동강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대동강물은 푸른 물결이지. 근데 이 푸른 물결은 누구의 물이 채워진 거야? 나의 이별 눈물이 채워진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대동강물 이꼴 내 눈물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대동강물을 나의 눈물과 같다고 보고 있죠. 자, 이렇게 같다고 본다는 거 우리 어떤 표현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동일시한다 라는 말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대동강물이 내 눈물과 같다라고 동일시함으로써 나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슬픈 거야? 대동강물이 채워진 만큼 슬픈 거야. 그만큼 깊고 그만큼 가슴이 아프다는 거지. 자, 그래서 대동강물과 내 이별 눈물을 동일시함으로써 나의 슬픔을 보다 강조해 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울 때 슬퍼가지고 막 울 때 뭐 눈물을 모아본 적 있을까요? 이 눈물이 뭐 펑펑 쏟아진다고 해도 모아보면 사실 막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휴지 몇 장 정도면 다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나의 슬픔이 대동강물을 이룬다라고 함으로써 조금 더 내가 많이 울고 있다는 거, 조금 더 내가 엄청 슬프다는 거를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이야기한 거야? 내가 얼마나 슬픈지 약간 과장해서 부풀려서 이야기한 거야. 우리 이런 방법을요, 과장했다라는 과장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동강물과 내 눈물을 동일시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얼마나 슬픈지를 과장해서 하는 표현 방법, 요 두 가지를 사용을 했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세 번째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 문장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대동강물이야 언제나 마르려나. 물음표가 찍혔죠? 물음표가 찍힌다는 건 문장이 종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장이 끝나지 않고 조금 더 이어지고 있어요. 이별 눈물 해마다 푸른 물결 보태나니 라고 이어지고 있지. 사실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문장은 사실 요 사이에 넣을 수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을 온전하게 똑바로 쓴 게 아니라 내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뒤로 뺐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말을 너를 좀 강조해주고 싶다면 나는 사랑해 너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강조하고 싶다는 걸 뒤에 이 말을 뺨으로써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문장의 구성을
위치를 바꿈으로써 강조해 줄 수 있다라는 도치법을 썼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구와 결구는요, 자연사와 인간사를 동일시하고 있죠. 대동강물과 내 눈물을 동일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슬픔의 깊이를 심화하고 확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장을 통해서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강조해주고 있다 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도치를 통해서도 그 슬픔이 얼마나 깊이 있고 넓게 퍼져 있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전구와 결구에서 쓰여 있는 표현 방법 3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송인을 마무리해 볼 수 있었어요. 송인 배운 만큼 빈칸도 잘 채워볼 수 있으면 내용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우리 빈칸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화자의 상황과 정서입니다. 화자의 상황이에요. 봄날 비가 갠 남포에서 임을 떠나보내는 무슨 상황? 이별 상황에서 무엇을 흘리고 있을까요? 눈물을 흘리고 있죠. 자, 그래서 화자의 정서 우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별로 인해서 어떻다고요? 슬프다고요. 요거 5글자로 줄여보세요. 이별의 정한. 이렇게 줄여볼 수 있습니다. 잘했고요. 자, 두 번째 시상전개와 정서 표현 볼까요?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나눴고요. 맨 처음 기꾸 볼게요. 비갱 강둑에 고운 풀빛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자연의 얘기야 나의 얘기야? 자연의 얘기지. 따라서 자연사라고 써줄 수 있고요. 이거는 경치를 서술했다라고 해서 풍경을 서술했다라고 해서 서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와 승을 묶어보라고 했어요. 이렇게 2개가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자, 이런 자연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시적화자는 임을 보내면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죠. 이별의 슬픔을 보여주고 있어요. 나의 상황이니 자연의 상황이니 나의 상황이지. 따라서 인간사라고 볼 수 있고요. 나의 정서, 슬픔을 노래했으니까 서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자연사와 인간사가 서로 비슷하다고요? 대조된다고요? 대조된다고 이야기했었지? 자,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대조라고 써볼까요? 대조. 여기에 대조라고 써보세요. 자,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구와 결구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전구에서는 대동강이 마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대동강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연사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 다시 말하면 뭐라고 한다고? 서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구를 볼게요. 자, 결구는 이별의 정황과 눈물이라고 해서 내 눈물이 대동강의 푸른 물결을 채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슬픔이 얼마나 깊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사를 이야기한 거고 나의 슬픔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서정이라고 채워주면 되겠어요. 자, 이때 대동강물과 나의 눈물을 어떻게 봤다고 했었지? 똑같이 봤다고 했었지? 따라서 여기에 동일시라고 써주세요. 동일시 썼나요? 자, 그러면 기꾸와 승구에서 대조를 함으로써 자연사와 인간사를 대조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써본다면 나의 슬픔을 고조시키는 나의 정서를 강조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전구와 결구에서 대동강물과 나의 눈물을 동일시함으로써 보여줄 수 있는 그 기능을 써본다라고 한다면 나의 슬픔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줄 수 있죠. 자, 그래서 슬픔의 깊이가 심화되고 확대된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의 이미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의 이미지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선 지금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고 했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비. 자, 그 다음에 전구에선 대동강물, 결구에서는 푸른 물결. 자, 이게 다 물의 이미지로 통일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물의 이미지는요, 어떤 이미지랑 연관이 되냐면, 자, 비도 그렇고요, 하늘에서 내리죠. 자, 대동강물은 푸른 물결인데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내 눈물로 채워져 있다고 했어요. 비가 내리는 것도 꼭 내 눈물 같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물의 이미지는 다 무엇으로 연관이 되냐면 눈물의 이미지로 연관이 됩니다. 내 눈물.
나의 슬픔으로 연관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 물의 이미지는 이별의 어떤 정서를 심화시킬까요? 그렇지. 이별의 정환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미지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채워볼게요. 자, 이 시의 화자는 물의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로 결합하고 있어요? 내 눈물, 눈물의 이미지와 결합하고 있죠. 그래서 이별의 정서를 조금 더 고조시켜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대동강 물결과 이별의 눈물을 똑같이 봤어요. 우리 이런 거 무슨 시? 동일시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별이 얼마나 깊은지, 이별의 한이 얼마나 깊은지 심화시키고 확장시킨다라는 말 써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예요. 우리 요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선명한 어떤 심상이 드러납니다. 자, 어떤 심상인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텐데요. 자, 가장 첫 번째, 초록색 풀빛 있었고요. 또 파란 물결 이런 것도 있었죠. 자, 어떤 심상이 주된 심상이에요? 시각적인 심상이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구, 즉 깃구에서는요. 비견 후 강둑에 돋아난 파란 풀빛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4구, 결구에서는 눈물이 더해져서 푸르게 일렁이는 강물의 시각적인 심상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깃구와 승구를 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연은 아름다운데 나는 슬프죠. 자, 그래서 자연사와 인간사의 대비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대비를 대조라고 써도 무방합니다. 자, 비가 그친 뒤에 더욱 짙어진 풀빛의 아름다운 모습과 자, 봄날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확인하면 되고요. 자, 그런데 사랑하는 님과 나는 이별했죠. 이렇게 화자의 처지를 뭐 해주고 있는 거야? 대비해주고 있는 거야. 대비가 되니까 더 슬프고요. 더 안타깝죠? 심화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전구와 결구를 한번 볼 건데요. 전구에서는 갑자기 대동강물이 안 마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약간 벙쪄요. 왜 그렇다고 했어요? 누구의 눈물이 합쳐지니까? 내 눈물이 합쳐지니까 그렇다고 했어요. 정말 기발하고 아주 재치 넘치죠. 그래서 우리는 기발한 착상이라는 말로 용어를 정했는데요. 자, 이별의 슬픔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이라는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의 크기를 인상적으로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발한 착상 부분에서는 우리 세 가지 더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내 눈물과 대동강물이 똑같다는 거 무슨 시한 거야? 동일시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내 눈물이 채워지면서 대동강물은 마르지 않겠다라고 해서 약간 부풀려서 이야기했어요. 무슨 법 쓰였어요? 과장법 쓰였다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강조해 주려고 한 문장을 온전한 그 위치에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문장 구조의 위치를 바꿨지. 우리 바꾼 거 우리 무슨 법이라고 배웠죠? 도치법이 있었다라는 거 세 가지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동일시, 과장, 도치 이렇게. 자, 어쨌든 표현상의 특징과 효과 우리 배웠는데, 자, 무엇으로 인한 화자의 어떤 감정을 강조할까요? 이별이라는 상황 때문에 화자는 무슨 감정을 느낀다고요?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낀다고요. 이러한 표현 방법 덕분에 슬픔이 강조된다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영조 때 문인 신광수가 관서악부라는 책에서 남포에서 임을 보낸 그 옛날 노래 있어. 천년 절창은 정지상이네 라고 노래했을 만큼 옛날부터 송이는 이별의 정환을 다룬 고려시대 한시 중에서 대표작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시각적인 심상이 선명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는 형상화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연과 인간사를 대비함으로써 더욱더 그 슬픔을 배가시켰죠. 자, 그리고 기발한 착상을 통해서 시적인 묘미, 그 시의 맛을 살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시각적 심상 그럼 먼저 찾아볼게요. 비견 후 강둑에 돋아난 파란 무슨 심상이었죠? 풀빛의 시각적 심상이었고요. 자, 4구에서는 눈물이 더해져서 푸르게 무엇이 일렁였어요? 강물이 일렁였죠. 자, 그런 시각적 심상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연과 인간사가 대비된 부분은 어디였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기꾸와 승구를 선생님이 묶어보라고 했었지. 풀빛은 아름다운데 나는 이별에서 슬픈 노래 부르고 있었어요. 자, 생동아는 어떤 계절의 정취였나요? 봄이라는 계절의 정취였고요. 인간사에 애달픈 이별이 있었죠. 대비가 되기 때문에 슬픔이라는 정서가 훨씬 더 강조되고 부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에요. 기발한 착상에 활용된 부분이 어떤 점인지 그리고 시적 묘미가 어떻게 살렸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별의 슬픔으로 인한 눈물 때문에 대동강물이 마를 날이 없을 거래요. 자, 그렇다면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한 거죠. 따라서 과장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강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적 묘미를 살렸다는 거 우리 과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뭐 동일시나 도치법도 여러분들의 설명이 나오면 적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송인이 끝났어요.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